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방송을 좀 재밌게 한번 꾸며 보려고 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음,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할 건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엄청 나름 되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다시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좀 이해할 수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청각 자료를 무조건 첨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공부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 좀 많이 해서 가능한 한 오늘 시청각 자료와 함께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들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그때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하는 거 끝나든지 아니면 내용이 좀 약간 연결된다. 그러면 연결되는 내용과 함께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자, 전립선은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영상을 잠깐 플레이해 볼게요. 지금 요 위에 보이는 거는 방광이에요. 소변이 모여 있는 방광이고요. 방광 아랫면에 이렇게 전립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립니까? 혹시 작거나 크거나 하진 않나요? 괜찮은가요? 혹시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요거 답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목소리가 혹시 크거나 작거나 제가 그러면은 소리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다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자, 우선은 들으시면 답변 남겨주시고, 자, 영상을 다시 한번 계속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방광이고, 요 밑에 이제 전립선이 있는데, 전립선 이쪽으로 요도가 중간에 있고, 이 요도를 이렇게 싸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호두알 만한 크기, 요런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크기가 이제 호두알 만한 크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광에서 내려온 그 소변이 요렇게 내려가죠. 요 짧은 요관이 있어요. 요관. 요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정낭입니다. 정낭. 정낭은 정액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정액이 담겨 있는 곳. 요게 정낭이고, 요게 방광, 그 다음에 전립선, 정낭. 요렇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호두알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호두알이고 요 사이에 방광과 여기 요도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소변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호두알 만한 게 이렇게 귤만하게 부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관이 좁아지겠죠. 요관이 좁아지면서 소변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이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불편한 것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증상, 잔뇨, 세뇨, 야뇨, 뭐 절방뇨 이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전립선 검사할 때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요건 좀 이따 한번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요관이잖아요. 이렇게 요관, 요렇게 요관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보이고요. 요 뒤에 정낭. 자, 전립선은 전립샘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정액의 한 30%그 정도의 이제 그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립샘이라고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그 정액에 포함되는 물은 여기 정낭에서 정낭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를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모여 있는 정자가 정낭에 있는 액체와 함께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사정을 할 때 그 사정의 정액 안에는 정자가 들어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요 전립선이 이렇게 부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뇨의학과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그 뭐지 고환이나 뭐 정관이나 아니면 성기나 요도나 전립선 방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보이는 신장까지도 포함을 한다. 요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다 4, 50대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잔뇨, 빈뇨, 야뇨, 세뇨, 혹은 절박뇨까지 요런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오늘은 좀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나오는 그 증상에 대해서만 좀 한정해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야뇨 있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야? 나 세뇨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야? 그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뭐 어떻게 처치를 받고 어떤 증상이 있으며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를테면 이럴 수가 있겠죠. 내가 소변을 엄청 밤에 많이 가. 이거 야뇨 증상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좀 생활 패턴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하루 종일 물을 엄청나게 먹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으시다가 낮에 화장실을 잘 못 간 경우에 그냥 밤에 몰려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야뇨가 생기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약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자, 그러면은 증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부어서 방광에 모여 있는 소변이 내려오는 게 조금 약간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잔뇨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전립선 이 요관을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요도를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요도를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소변을 쫄쫄쫄쫄쫄쫄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도 요게 요렇게 잔뇨가 남아있게 됩니다. 잔뇨가 남아있게 되면은 소변을 다 놓은 것 같은데도 뭔가 찝찝한 거야. 뭔가 덜 나온 것 같기도 한 거예요. 털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쭉쭉 짜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잔뇨는 일반적으로 그냥 항상 찝찝함을 유지한 채로 끝까지 잘 안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방광을 나중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방광을 살펴보면은 요 잔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자 잔뇨는 중요한 거는 소변을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좀 꽉 차는 그러니까 찝찝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제가 지금 잔뇨라고 설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빈뇨라고 있어요. 빈뇨. 빈뇨는 뭐냐면은 자주 소변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주 소변을 본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루에 보통 뭐 많이 가면은 한 5번, 6번 혹은 7번 정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8번 이상부터는 좀 빈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빈뇨는 8번 이상부터 좀 빈뇨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대여섯 번 그 사이에 들어요. 좀 물을 많이 마신 날은 뭐 6번 이상 아니면 물을 많이 마셨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겨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이. 근데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셨다고 생각해도 좀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안 가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빈뇨 혹은 8번 이상, 뭐 10번 이상 가는 것을 빈뇨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야뇨가 있어요. 야뇨. 야뇨는 뭐냐면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을. 보통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자다가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세 번 이상 간다? 혹은 네 번, 다섯 번 간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삶의 질도 엄청 떨어지고 잠의 질도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많이 불편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이상 화장실을 가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야뇨라고 합니다. 야뇨. 자, 그리고 야뇨라고 해서 무조건 뭐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건 분명히 아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야뇨라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세뇨라는 게 있거든요. 세뇨. 세뇨는 뭐냐면은 그냥 소변이 쫄쫄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쫄쫄쫄쫄쫄쫄 나오는 거. 뭐 우리 보통 뭐 그 광고 보면 뭐 소변이 콸콸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콸콸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변이 쫄쫄쫄쫄 나오는 것을 아마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세뇨라는 것이 있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달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변을 못 보셔서 비뇨기과 그쵸.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잔뇨, 야뇨, 세뇨 요런 것들이 좀 약간 심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뇨폐라고 그래요. 뇨폐. 소변이 막히는 거예요. 소변이 막히는 거. 소변을 막히게 하는 것이 이제 뇨폐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 혹은 좀 연세가 드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좀 영양인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폐인 경우에 비뇨기과를 가시게 되면 어차피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라고 해가지고 소변의 도뇨관이라고 해서 요도를 통해서 관을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그냥 직접 꺼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폴리 착용을 하시면서 소변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약물을 드시면서 짧게는 하루나 이틀 아니면 뭐 길게는 한 5, 6일 요 정도로 이제 그 카테터 폴리 카테터를 착용을 하시면 좀 증상은 많이 좋아지시는 편입니다. 되셨죠? 이유는 되셨죠? 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하던 거 조금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절박뇨라는 마지막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뇨, 세뇨, 빈뇨, 야뇨, 그다음에 절박뇨. 요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 절박뇨는 그냥 말 그대로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절박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참을 수도 없지만 그냥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 실수하는 거. 요런 것들이 절박뇨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절박뇨는 절박뇨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뭐 잔뇨나 세뇨 같은 것, 빈뇨 요런 거랑 거의 함께 오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 대표적인 증상들 5개 말씀드렸어요. 뭐 전립선 염증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비대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잔뇨, 세뇨, 야뇨, 빈뇨, 절박뇨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이상 본인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불편함을 계속 참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사실 비뇨의학과 그 하나를 딱 넘기가 좀 어려운 건 알긴 알아요.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는 절대로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약만 먹으면 좋아져요. 약만 먹으면 좋아집니다. 보통 비뇨기과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변 검사거든요. 소변 검사를 제일 먼저 하는데 소변 검사는 우리 보통 PCR 검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산 증폭 검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 PCR은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확인을 했죠.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생기는 원인,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거를 PCR이라고 하는데, 소변에서 약간 뭐 잔뇨든 세뇨든 약간 그런 증상들이 혹시나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닐까,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요런 걸 제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세뇨라고 해서 소변이 약간 좀 시원하지 않아요. 잔뇨. 소변이 좀 약간 쫄쫄쫄 나. 요런 것이 증상이 있을 때는 요속도 검사라는 거예요. 소변의 속도, 요속도 검사라는 거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다. 소변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천천히 있다가 점점 소변이 증가를 하죠. 증가다 요게 쭉 유지가 되다가 요렇게 떨어집니다. 요게 바로 이제 정상적인 요의 속도, 요런 검사라는데, 이게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라 뭔가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요렇게 뚝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다가 뚝 요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아니면 뭐 요렇게라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는 보통 배에 힘줄 때, 배 이렇게 힘줄 때 이 소변이 나오는 속도라 가지고 각각의 속도를 보고, 요 속도를 보고 이 분의 어떤 증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PCR 검사에 의해서 두 번째 하는 요 속도 검사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전병사님.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초음파 검사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아프다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 손가락 굵기 요거 하나 반 정도? 요 정도나 하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런 이제 그 초음파 막대기를 항문으로 넣어서 이 전립선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약간 통증 때문에 되게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초음파 검사할 때 초음파 막대기인데, 한 손가락 굵기보단 조금 굵습니다. 손가락 굵기보단 조금 굵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리네요. 요 정도는 해야 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항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자세를 먼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대부분 이렇게 벽을 향해 옆으로 눕습니다. 벽을 향해 옆으로 눕고 요쪽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최대한 가슴으로 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개도 뭐 살짝 숙일 수도 있고. 물론 이 검사를 받을 때 좀 하나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좀 덜 아플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최대한 다리를 앞으로 당겨야 돼요. 배 앞으로. 완전히 배 앞으로 쭉 당기면은 요쪽으로 나오는 항문이 조금 더 쉽게 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자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소리 내는 것처럼 춤을 천천히 내쉬고 온몸에 힘을 쫙 빼면은 조금 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초음파 검사할 때 그런 자세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야뇨, 세뇨, 잔뇨, 그다음에 빈뇨, 절박뇨, 이렇게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좀 노화에 의해서 생길 확률이 높은 그런 증상이죠.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이거는 뭐 유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노화에 의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식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다양한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0, 30대가 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20, 30대가. 뭐 노화는 분명 아니겠지만 좀 일시적으로 뭐 염증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좀 많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충분히 증세가 완화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그런 증상이 없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뭐 소팔메토나 무슨 뭐 옥타코사놀 뭐 이런 거를 드셔도 되겠습니다만 증상이 좀 약간 생긴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뭐 식품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좀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증상이 빨리 개선이 되고 만약에 그냥 약품만 먹다 보면은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좀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좀 짧게 약을 먹어도 되는 경우인데도 더 길게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요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이 항문 쪽으로 검사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이제 비뇨기과에서 진행되는 촉진입니다. 촉진. 촉진이 말 그대로 그냥 손가락으로 느껴지는 감각으로서 진료를 보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게 항문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 전립선의 사이즈를 좀 많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의 사이즈를.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전립선 초음파 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이렇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 굳이 항문으로 검사해야 되나요? 복부 초음파로 확인은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자세도 잘 안 나오고 이 사이즈를 측정하기에는 앞쪽에 치골 부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배에 있는 지방도 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항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직장의 바로 앞에 이 전립선이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요렇게 하게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까지 가지 않으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좀 긴장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좀 많이 뛰어넘었어요. 이게 훅훅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보통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35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2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을 넘었다는 것은 제가 엄청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저런 확대 수술 같은 거나든지 뭐 포경이나 정관 수술 이런 것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변을 아주 못 보고 폴리 카테터를 이용하는 방법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그랬죠. 뇨폐 그러니까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분명히 딱 소변기 앉아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보는 느낌도 안 나는 뿐만 아니라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폴리 카테터를 이 요도관 도뇨관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방광에서 직접적으로 빼내는 방법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변줄을 그쵸.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 보통은 하루 이틀 그러니까 뭐
2, 3일 정도까지는 그냥 평균적으로 꽂는 거고 좀 증상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데 증상에 따라 달라도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에는 거의 다 뽑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수요일 날 병원을 갔다. 오늘 수요일 날 병원을 갔다. 그럼 적어도 약 드시고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와보세요 라든지 한 월요일 날 오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약간 증상이 계속 소변을 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의사의 권한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군 비빔만두 사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거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 요거 하고 그로 인한 증상들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혹은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전립선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약물로서 다 처치가 가능한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약물로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이 사람에 따라서 이 병을 키우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 병원 안 가도 돼.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병원 가기는 싫고 지금 TV 보니까 막 광고를 엄청 하는 거야. 저거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그것만 계속 먹다가 이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잔뇨 아무리 소변을 넣어도 약간 뭔가 찝찝하게 잘 안 나오는 느낌은 잔뇨, 세뇨 소변이 쫄쫄쫄쫄 나오는 거, 빈뇨 하루에 8번 이상씩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야뇨 새벽에 한 2-3번 깨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 절박뇨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는 경우에 그냥 지리는 거, 요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신 분은 분명히 비뇨기과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진료를 받다가 혹은 뭐 병이 좀 약간 커져서 약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경우는 좀 수술을 합니다. 뭐 수술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저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어 있는데 그 전립선의 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하거나 일부러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제거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제일 두려운 거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출혈이 멈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는 좀 약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의사가 완벽을 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수술을 하신 경우에 아주 간혹 가다가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역행성 사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역으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우리는 이 성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하는 게 사정이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사정. 근데 요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 말은 뭐냐면은 사정이 나가는 느낌은 나는데 사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그 느낌과는 다르게 정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액이 안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척추 마취를 하든지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단점이라서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와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유로리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유로리프트. 요거는 수술이 아니에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방광이고요. 요게 이제 전립선이 지금 땡땡 부은 겁니다. 땡땡 부어가지고 요게 이제 요도관인데 요도를 지금 아예 그냥 막고 있잖아요. 이 막고 있는 요도를 이 방광경이라고 해서 이 요도 안으로 쭉 들어온 그 방광경을 통해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철사를 이렇게 꽉꽉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 이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잔뇨나 세뇨나 빈뇨 같은 그런 증상들이 훨씬 더 개선될 수가 있겠죠. 요게 요즘 좀 많이 하는 유로리프트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병원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술 시간만 따지면 거의 뭐 1, 20분 그걸로 끝나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입원도 안 해도 됩니다. 당일 퇴원 바로 가능하고 뭐 그렇다는 것은 그날부터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아주 무서운 큰 단점이 하나 있죠. 뭐다? 비싸다. 비싸다. 이런 것이 큰 단점이라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유로리프트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딱 끝나면은 40분 내지 45분인데 제가 오늘 엄청 달렸습니다. 엄청 달려서 아마 중간중간에 내용이 좀 많이 띄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좀 필요한 거는 저번에 영상하고 합쳐가지고 좀 예쁘게 편집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김군 비비만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궁금하신 거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전병상님도 계속 자리에 계시다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군 비빔만두님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하여튼 오늘 제가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 증상 같은 거는 본인이 알 수 있는 거고 워낙에 이제 많이 정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셔도 아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제외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러면 뭐 한다? 바로 병원을 가셔라. 병원을 가셔라. 그리고 국민들 거의 요즘 8, 90%다 실비 들어있잖아요. 실비를 들어있기 때문에 검사 만약에 해가지고 뭐 비용이 나온다. 이런 거 100%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비 무섭다고 혹은 병원 가기 싫다고 그런 보험도 아끼지 마시고 분명히 불편한 거 있으시면 병 키우지 마시고 병원을 가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오늘 방송 마칠 거거든요. 궁금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